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경명 위경의 흉복부에 있는 주요 경혈에 대해서 취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개입니다. 네, 조경명 위경이 흉부에서는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4촌 떨어져서 지나가는 것이 위경의 유주 노선인데요. 네, 정중선을 지나는 인맥에서부터 양쪽 측면, 옆구리 정중선까지의 골도를 우리가 8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조경명 위경이 인맥에서부터 옆으로 4촌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정중선에서부터 옆구리까지를 2등분했을 때 중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중간선을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흉부 전면에서 이것은 비단 조경명 위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족소음 신경이나 족태음 비경이라든지 다른 경맥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부에서 전면부에 있는 경혈을 취혈을 할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 조경명 위경이고요. 조경명 위경, 이 인맥 양방 4촌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느냐? 유중혈입니다. 흉부 전면에서는 유중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중혈을 지나는 이 선을 우리가 조경명 위경의 유주 노선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정중선,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4촌을 떨어져서 갈비뼈를 한 개씩 넘어갈 때마다 갈비뼈 사이, 늑간에 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늑간에 있는 혈을 취혈할 때는 직자를 하면 될까요? 폐를 찌르겠죠. 늑간에 있는 경혈을, 흉부 전면에 있는 늑간혈을 취혈할 때는 반드시 횡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늑간에서는 갈비뼈를 한 개씩 찾으면서 우리가 혈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비뼈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람 몸의 갈비뼈가 12개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앞으로 와서 이 인맥이 지나가는 부위, 정중선상에 있는 흉골에 달라붙게 되는데 11번과 12번 마지막 두 개는 붙지 않고 떠 있죠. 자,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1번 갈비뼈, 1번 갈비뼈는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이 4촌,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4촌을 떨어져서 지나가는데 이 4촌 떨어져서 지나가는 위경 요 라인까지 첫 번째 갈비뼈가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중간에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얘네들에 비해서 1번 갈비뼈, 쇄골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갈비뼈는 너무나 조그매요. 조그맣다기보다는 이 갈비뼈가 지나가는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위경 라인에서 첫 번째 갈비뼈를 만지려고 하면 안 만져집니다. 안에 있는 족소음 신경 같으면 만져지겠죠. 그래서 위경 라인에서 쇄골 밑으로 갈비뼈를 촉지할 때 제대로 느껴지는 갈비뼈, 처음 나오는 갈비뼈, 그거 2번입니다. 1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오개는 두 번째, 세 번째 갈비뼈 사이, 그러니까 2, 3 늑간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러면 오개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전면에서는 위경이 조경명 위경의 유중혈이 취혈의 기준이 되는데요. 유중혈의 위치가 대개 보통 4번, 5번 늑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중혈 위에 있는 갈비뼈가 4번이 되겠죠. 그 위에 있는 갈비뼈 3번이 되겠죠. 자, 3번 갈비뼈를 넘어가면 2번, 3번 갈비뼈 사이 2, 3 늑간이 되는데요. 여기가 5개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5개혈이네요. 그러면 5개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침 방식에 대해서 직자를 하지 않고 횡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횡자를 하다 보면
안쪽으로 인맥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인맥과 반대편 방향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는데요. 자,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실증과 허증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됩니다. 허증일 경우에는 인맥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실증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펼쳐지기 위해서 원칙입니다. 오개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16번째 경혈인 응창입니다. 가슴의 창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창문을 왜 열죠?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할 때 창문을 열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슴이 답답할 때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기 위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응창혈은 5개혈에서 3번 갈비뼈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3번, 4번 갈비뼈 사이 3, 4늑간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유중이 있는 4, 5늑간에서 위에 있는 갈비뼈 4번을 넘어가게 되면 3, 4늑간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가 응창혈입니다. 그러면 응창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창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18번째 경혈인 유근혈입니다. 유근혈은 글자 그대로 유방의 뿌리 쪽, 그러니까 바닥 쪽, 아래쪽에 해당하는 혈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부학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유근혈은 유중혈 바로 다음, 그러니까 5, 6늑간에 위치하는 경혈입니다. 여기는 5, 6늑간이면은 우리가 보통 심장의 위쪽에 있는 심방 그리고 아래쪽에는 심실이 있는데 5, 6늑간이면 심장에서 심실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심장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도 그렇지만 특히 왼쪽에 있는 유근혈의 경우에 이 유근혈 부위에서 환자가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하다, 자각 증상을 느끼거나 또는 우리가 진찰 과정에서 유근혈 부위에서 시각적으로 또는 촉각을 했을 때, 촉진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근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늑간, 유중혈이 있는 4, 5늑간에서 갈비뼈를 한 개 내려가게 되면 5, 6늑간, 유근혈이 나오겠죠? 여기가 바로 5, 6늑간, 유중혈이 되겠습니다. 유근혈이 되겠습니다. 유근혈입니다. 유근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19번째 경혈인 불용혈입니다.
네, 불용혈은 조경명 위경이 흉부를 마치고 복부로 진입해서 처음 나오는 경혈인데요. 네, 혈 이름을 보세요. 불용이죠. 아니 불자에 용납한다 하는 용자입니다. 더 이상 용납을 못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복부에 있는 경혈인데 더 이상 용납을 못하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 제발 그만 드세요. 소화가 안 돼요. 주인님이 먹은 음식물이 지금 쌓여 있는데 더 이상 섭취하면 어떻게 해요? 나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의 적체가 여기까지 쌓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고 그 음식 적체가 좀 심하게 유발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위에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찼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겠어요? 아, 내 위에서 내가 섭취한 음식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음식의 적체가 여기까지 쌓였구나. 뭔가 불쾌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어쩌다 한 번이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게 수시로 나는 뭐 일상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용혈 주변에 불쾌감이라든지 이 비정상적인 자각 증상이 느껴진다면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불용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명 위경이 복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흉부에서는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4촌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복부로 들어가면 조경명 위경 유준호선은 인맥으로부터 양옆으로 2촌입니다. 4촌이 아니고 복부에서는 2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촌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복부에서는 여러분 갈비뼈가 끝나고 복부로 횡격막 밑으로 복부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횡격막 부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생식기 바로 위에 있는 치골까지 양옆에서 이렇게 곧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거 뭐죠? 복직근입니다.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식스팩 만드는 근육, 복직근이죠. 이 복직근의 두께, 정중선에서부터 복직근의 가장자리까지 이 복직근의 횡폭, 가로폭을 우리가 4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조경명 위경이 인맥으로부터 2촌을 떨어져서 지나간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 복직근 한가운데 능선을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으면 항상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항상 쌓여 있어. 이러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위에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위 밖에 있는 겉에 있는 복직근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쌓여 있는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하죠. 그러면 위벽이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체에 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위처럼 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자궁, 방광, 심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벽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애들은 근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 소장, 대장, 자궁, 방광, 심장 이런 것들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니네들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멈추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심장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움직여서 연동 운동을 해줘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입에서 다 부서지지 않고 남은 것들이 위에서 부서집니다. 그런데 음식이 적체가 있어요.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벽을 자극해서 위벽을 이루는 근육, 평활근이죠. 이 근육이 긴장을 하고 굳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기가 벽으로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기 벽을 이루는 근육이 굳었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굳었지만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게. 그거 사람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근육도 굳게 마련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허구한 날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바로 옆에 짝꿍인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래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복직근이 굳어있는 사람 어디서 느낍니까? 한가운데 위경이 지나가는 이 한가운데 능선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 뭐를? 이 사람 복직근이 굳었다 안 굳었다. 그러면 복직근이 이 사람 좀 심하게 굳었네. 그러면 이 정도로 심하게 굳었으면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에 있는 위도 굳은 거예요. 그러면 위가 굳어 있는데 여러분 근육이 뭘 한다고요? 수축과 이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움직이죠. 그런데 근육의 생명, 수축과 이완을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이 근육은 반드시 네가 수축과 이완이라는 너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유지해야 하느냐? 어떤 상태? 근육의 생명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굳으면 끝이에요. 근육은 굳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긴장을 하면 당연히 그때는 굳어야죠. 주인이 시키는데. 근데 내가 긴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육이 굳어 있으면 내가 힘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근육이 굳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축을 가했을 때 수축력이 맥시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 공 던져보고 축구할 때 발로 차보세요. 다리에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수축력을 일으켜가지고 공을 차보세요. 공이 세게 나갑니까? 안 나가죠. 긴장을 하지 않았을 때 제로 상태에서 근육이 부드러운 상태가 있을 때 이때 내가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순간 수축력을 최대로 올렸을 때 그때 그 힘으로 공을 차야 그 힘으로 공을 던져야 어떡합니까? 공이 세게 나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 긴장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위벽이 굳어 있어요. 주인이 음식을 넣었습니다. 자, 얘들아 음식 내려간다. 소화시켜줘. 수축력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로에서 10까지 올려야 이게 팍팍 부서지는데 5에서 6에서 긴장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10까지 올려봤자 수축력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떡합니까? 나 요새 소화가 안 돼. 우리 집에 소화제 박스로 쌓여 있어. 왜 그래요? 안 움직여. 왜 그래요?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위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복직근 긴장을 눌러보면 야,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이 속에 위도 굳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명 위경이 지나가는 복직근의 상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를 못해서 음식이 좀 쌓여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직근의 두께 이게 4촌이고요. 그 가운데 능선을 지나가는 것이 조경명 위경입니다. 이 조경명 위경 선상에서 우리가 복부에서는 혀를 찾기 위해서 뭘 따지느냐 하면 골도를 따집니다. 자, 우리가 인맥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꼽에서부터 상복부에 있는 경혈을 취혈을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 여기서부터 배꼽부터 명치까지, 그러니까 흉골의 그 바디와 흉골체와 그 흉골체 밑에 있는 검상돌기, 칼 몸통 결합, 여기까지가 골도를 몇 촌으로 하느냐? 8촌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8촌의 골도에서 1촌씩 1촌씩 내려가면서 혈이 나오는데요. 이 복부로 진입해서 가장 처음 나오는 혈, 부룡혈은 배꼽으로부터 위쪽으로 6촌입니다. 인맥에 거궐이 있죠. 그러면 자, 칼 몸통 결합에서 배꼽까지 8촌입니다. 중간에 4촌, 중간에 2촌. 자, 여기가 거궐이고요. 거궐에서부터 옆으로 나갔을 때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과 만나는 교차점이 부룡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늑골과 늑골, 갈비뼈가 만나는 이 각인데요. 갈비뼈가 만나는 이 각도가 어떤 사람은 예각이고요. 어떤 사람은 둔각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환자의 체질 내지는 성격을 짐작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갈비뼈가 만나는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신경 예민하고 잘못하면 날카롭고요. 예, 속 좁은, 우리가 흔히 밴댕이 속이라고 하죠. 예, 속이 좁은, 한번 삐지면 좀 뒤끝이 오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늑골이 만나는 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둔각일수록 이렇게 뒤끝이 오래가고 잘 삐지고 이런 것보다는 호탕하고 화끈하고 그 대신에 뒤끝이 없고, 네. 우리가 흔히 다혈질이라고 하죠. 네,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늑골각이 둔각인 사람은 조경명 위경을 복부에서 치료할 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골도법 따져가지고 하면 돼요. 뭐가 문제냐면 이 각이 좁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좁은 사람들. 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골도를 따져가지고 거골에서 배꼽 위로 6촌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2촌을 가야 조경명 위경 불용혈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좁은 사람들은 아직 2촌을 못 갔는데 복직근 한가운데 능선 가려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가 와서 탁 막아버려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촌을 마저 못 갔지만 갈비뼈가 나와서 막아버리면 거기가 위경이 됩니다. 그러면 인맥 바로 옆을 지나가는 족소음 신경과 위경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겠죠. 그죠? 좁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좁으면 속도 좁아요. 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자, 그러면 불용혈은 배꼽부터 칼 몸통 결합까지 8촌이고요. 4촌, 중환이죠. 6촌, 거골입니다. 거골에서 양옆으로 2촌, 갈비뼈가 맞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불용혈인데, 거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골이 뭐였죠? 심장의 복모혈이었습니다. 심장 쪽으로 자침을 하면 심장 찔러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장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자침하는 것이, 향하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랬죠. 그러면 왼쪽의 불용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더 심장과 가까워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심장을 찌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장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심장과 반대편 아래쪽으로 향하사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하사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20번째 경혈 승만혈입니다. 네, 승만은 불용에서 1촌을 더 아래쪽 배꼽 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쪽으로 5촌이 되겠죠. 네, 배꼽 위로 5촌 높이에서 조경명 위경선에 있는 혈이 승만혈입니다. 인맥에서 배꼽 위로 5촌이면은 상완이죠. 네, 상완에서부터 옆으로 2촌,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승만혈이 되겠습니다. 네, 승만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만혈부터는 일부러 심장을 향해서 자침을 하지 않는 한 심장을 찌를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직자를 해도 무방합니다. 승만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21번째 양문혈입니다. 양문은
승만에서 1촌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인맥의 중환과 수평인 혈입니다. 네, 배꼽과 칼 몸통 결합 8촌의 골도에서 중간 지점, 중환이죠. 네, 중환에서 옆으로 2촌을 이동합니다. 복직근의 능선과 만나는 교차점, 여기가 양문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문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22번째 관문혈입니다. 관문은 우리가 관문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죠. 원래 경혈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용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관문이 뭐죠? 어디로 진입하는 중요한 통로죠.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그 입국 심사하는 그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관문이죠.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관문이 되겠죠. 자, 관문혈은 양문에서 1촌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로 3촌이 되겠죠. 인맥의 누구와 수평입니까? 권리와 수평이죠. 자, 권리. 인맥의 권리와 수평인데, 여러분, 중안 위쪽으로는 똑같은 소화기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용성 소화기 영역, 그러니까 기름을 먹었을 때 뱃속이 불쾌한 사람들은 주로 중안 위쪽, 위상부 또는 식도 쪽에서 많이 걸리고요. 지용성 음식보다 수용성 음식, 차가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안 아래쪽, 배꼽과 중안 사이, 위에 하복부 쪽, 소장 쪽이죠. 식도보다 소장 쪽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쪽, 중안 위쪽에서 지용성 음식에 의해서 사고가 잘 나는 사람들은 좀 비인들, 그러니까 좀 통통한 체격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사고가 잘 일어나는 사고 다발 지역이고요. 중안 아래쪽, 위에 하부, 그리고 소장, 십이장 이쪽에서 사고가 잘 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주로 좀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소화기 질환을 잘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복통이라든지 불쾌감이라든지 복부 팽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호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느낄 수 있는 이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지용성 음식보다 수용성 음식,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서 생기는 것 같다 하는 게 의심이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복명을 확인합니다. 복명이 뭐냐면 배에서 꼬르륵, 쪼르륵, 졸졸졸 이런 소리가 나요.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잘 냅니다. 통통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 체형 환자들이 보통 씹는 게 귀찮아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시는 것도 따뜻한 거 마시는 것보다 답답한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내 피부가 건조한 것 같은데 나는 좀 열이 많은 체질인 것 같아. 찬 거 없나? 차가운 거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안 아래쪽의 이 부위에서 뱃속에서 무슨 꼬르륵 쪼르륵 졸졸졸 구르륵 구르륵 이런 소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위와 장이 차가워가지고 왜? 자꾸 찬 걸 집어넣었으니까. 위장이 추워서 추워 이런 소리입니다. 차가운 걸 즐겨 먹는 마른 체형 환자들한테 자 누워보세요 하면 환자가 누우면 쪼르륵 쪼르륵 이런 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럴 때 복명을 잘 느끼는 부위가 바로
배꼽 위로 3촌, 배꼽 위로 3촌, 관문, 그렇죠? 권리죠? 권리와 그 다음에 하완, 이 위에 아래쪽, 바닥 쪽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복명이 잘 느껴지는 부위이고요. 그리고 권리 옆에 있는 관문에 이 관자가 의미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족태음 비경의 영역이거든요. 위에 하부인데 여러분 팔맥교회혈 중에 족태음 비경과 통하는 게 누구냐면 축맥이죠. 어디에서? 공손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문이 공손, 족태음 비경, 축맥. 축맥이 관문이거든요. 요충지. 어디든지 다 총하는 사통팔달의 요충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통의 중심지죠. 축맥이 교통의 중심지고요. 족태음 비경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비위가 중심이에요. 동서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중앙토예요. 관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가 중앙토의 센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가 아주 체질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 누굽니까? 마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이 있죠. 나는 왜 먹었는데 안 찔까? 비싼 밥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찬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관문혈 부위, 권리혈 부위에서 자, 이상 반응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관문혈입니다. 관문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양명 위경의 23번째 태을혈입니다. 네, 태을은 관문혈에서 1촌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인맥에서 누구와 수평일까요? 네, 하완과 수평입니다. 하완이 뭐였습니까? 위의 아래쪽, 위 바닥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태을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위에 아래쪽, 바닥 쪽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남은 음식이 쌓여있는 것이 위에 바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비싼 음식, 안 비싼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내 돈 내고 먹는 거, 누가 사주는 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보고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눠봐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씹는 거, 씹지 않고 마시는 거. 우리가 보통 음식이라고 하죠. 음식. 음은 뭡니까? 액체죠. 무슨 얘기입니까? 씹지 않고 마신다 이거입니다. 음식인데 식은 뭡니까? 이건 씹어야 되는 겁니다. 고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씹지 않고 들이키는 액체와 씹어서 삼켜야 되는 거, 고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팝업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씹어서 섭취하는 이 식, 그죠? 고체 음식, 이 식과 씹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액체 음식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입안에 넣었을 때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먼저 위에 바닥에 도착할까요? 누가 더 위에 바닥에 쌓여 있을까요? 당연히 액체가 고체에 비해서 더 빨리 내려가겠죠. 씹지 않고 들이키니까. 그리고 고체 음식은 내려가면서 침과 섞여야 되고요.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게 약하기 때문에 식도가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위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려갑니다. 하지만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건드려야지 물이 내려가나요?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이 있으면 저절로 내려가는 게 물입니다. 그렇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마른 체형의 환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위에 바닥 쪽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액체가 쌓여 있어요.
이 액체가 쌓여있던 것이 내가 자세를 바꾸게 되면 어떡합니까? 쌓여있던 액체가 위에 바닥에 고여있던 것이 장쪽으로 그때 조금씩 넘어가게 되겠죠. 그 소리가 뭡니까? 쪼르륵 쪼르륵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입니다. 뭡니까? 나는 위에 바닥에 항상 뭔가가 물이 쌓여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물이나 술이나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일 같은 음식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보통 위 바닥 쪽에 소화되지 않고 쌓여 있는 액체류 음식물들이 고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문과 함께 권리와 함께 이 하완, 태을 이쪽에서도 뱃속에서 복명이 있는 것을 흔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완에서 양옆으로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입니다. 여기가 태을혈이 됩니다. 그러면 태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을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25번째 천추혈입니다. 자, 천추혈은 대장의 복무혈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추혈 깊이 찌르면 대장 찌른다 이런 얘기죠. 자, 천추혈은 태을혈에서 이촌을 내려옵니다. 네. 배꼽과 수평입니다. 배꼽을 지나는 횡행결장, 그 트랜스버스 콜론 그 표면에 천추혈이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명 위경 노선에서 배꼽과 수평인 이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과 위경이 지나는 노선과 교차점 여기가 천추혈이 되겠는데요. 대장의 복무혈이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천추혈 부위에서 뭔가 불쾌한 자각 증상을 느끼거나 아니면 주위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천추혈만 유별나게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변비 있는 분들 중에 대장에 숙변이 차 있는 분들 숙변이 있는데 내 힘으로 혼자 못 내보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돈 내고 관장하죠. 숙변이 차 있는 경우에 천추혈 부위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주변에 비해서 유난히 유별나게 압통 또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추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추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명 위경의 27번째 대거혈입니다. 네, 대거혈은 우리가 충수돌기염이라고 하죠. 보통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맹장이 위치한 부위와 가장 가까운 경혈이 오른쪽 대거혈입니다. 네, 대거혈은 배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2촌 높이 그러니까 누구와 수평일까요? 인맥에서 성문이 있었죠. 네, 성문혈과 수평이 높이인 조경명 위경의 경혈입니다. 자, 우리가 하복부에서 경혈을 취혈할 때 골도를 어떻게 하냐면 배꼽에서부터 생식기 바로 위에 있는 이 가로지르는 뼈, 치골이 있죠. 배꼽부터 치골까지가 5촌의 골도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가 5촌인데 이 대거혈이 배꼽 아래 2촌이다. 그러면 5등분을 해서 5분의 2가 되겠죠. 네, 거기가 성문인데요. 성문에서부터 양옆으로 2촌. 마찬가지로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상에 위치한 혈이 대거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 배꼽 아래쪽에 비스듬하게 뭔가 계속 불쾌해.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를 찾아봤을 때 여기가 대거혈이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간혹 보면 뭔가 맹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신호를 사전에 암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맹장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대거가 맹장과 가장 위치상 가까운 경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거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치골까지가 5촌이고요. 이 5촌을 5등분한 상태에서 배꼽 쪽 5분의 2 여기가 성문이 되고요. 성문혈에서 이 위에서부터 계속 곧장 곧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이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 위경 라인이죠. 위경선에서 성문혈과 수평이 되는 여기가 대거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대거혈의 경우에는 맹장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경혈이 오른쪽 대거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거혈의 자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거혈에 취혈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명 위경의 흉복부에 위치한 주요 경혈들에 대해서 취혈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